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반갑습니다. 비트러너님들. 오늘도 데일리 비트맥스입니다. 나스닥, 코스피, 금, 은, 온 세상 자산이 신고가 파티를 벌이는데 비트코인만 88,000달러 선에 지금 멈춰 있네요. 89,000달러까지는 그래도 좀 올라줬습니다. 어제보다 1.05% 정도 또 반등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고점 한참 밑에 있는 비트코인, 상대적 박탈감 느껴지시면 한데요. 오늘 데일리 비트맥시 들어주시고 나면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룰 핵심 이슈들 한번 먼저 짚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 금은 무거워서 못 쓰고 달러는 계속 찍어내서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가치 저장의 역할과 전송의 역할, 이걸 동시에 해내는 인류 최초의 발명품 비트코인이 최고다라는 본질을 좀 꿰뚫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금괴를 쪼개보니 텅스텐이면 어쩌지? 1조 달러 현물 시장을 위협하는 가짜 금괴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금은 진위 여부 판단이 굉장히 어렵죠. 이게 금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반면 전송 즉시 아무 비용도 들이지 않고 100% 진품이 검증되는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의 기술적 우위를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은값이 지금 110불을 넘었죠. 근데 온스당 110불인 은값을 받으려고 은괴를 들고 딜러샵에 가면 왜 90불만 주냐, 이런 전원이 지금 계속해서 X 커뮤니티 상에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폭등장에도 내 은괴가 헐값이 되는 유동성의 함정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24시간 제값을 받는 비트코인의 환금성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 다음 2026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내러티브를 가져와서 비트코인을 포켓몬 카드 같은 실체가 없는, 실제 가치가 없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비난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옛날 그 내러티브에 갇혀서 아직도 제대로 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 대중의 무지함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의 엄청난 기회를, 비대칭적 기회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 비트코인 지지해주는 거 너무나도 환영할 일이지만 작년에 벌어들인 14억 달러의 투자 성과에서 4억 달러가 이 밈코인 러그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알렉스 글래드스틴의 제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크립토를 구분해내야 하는데 아직 대통령이 본인이 밈코인을 발행하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비난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혼란한 시장, 진짜를 볼 줄 아는 비트러너님들, 진짜 우리가 무엇이 앞으로 트렌드를 제대로 이끌고 나갈 주요 자산인지, 에이펙스 프레데터라고 하죠. 최상위 포식자인지, 그 최상위 포식자를 저는 100%다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지만 적어도 가장 많은 포션을 투자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게 비트코인이라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단지 어제 가격, 일주일 가격, 한 달 가격, 연초 대비 가격, 이런 단기적인 시각으로 비트코인을 판단하지 말고 지금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밤의 주요 트윗 먼저 보시죠. 첫 번째 트윗입니다. 돈과 화폐, 비트코인은 둘 다 가능하다. 파컬 루이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비트코이너죠. Gradually then Suddenly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고, 그 책의 내용은 이 비트코인의 대중화폐로서의 채택이 어떻게 채택될 거냐, 어떻게 번져나갈 거냐, 이것에 대해서 다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컬 루이스가 얘기하는 주장하는 것은 셀러, 자영업자,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먼저 채택하게 될 거다 해요. 순서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당장 라면 사는데도 쓸 수 없다, 김밥 한 줄 사는데도 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라면을 팔고 김밥을 사는 그 사장님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닫는다. 그리고 그분이 라면집이나 김밥집을 해서 버는 돈의 일부를 계속해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식으로 비트코인을 저축하게 된다. 지금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늘고 있죠, 계속해서. 자, 그러다 보면 이런 자영업자들, 사업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내가 맨날 돈을 버는 걸로 비트코인을 사는데 아싸리 그냥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아버리자. 그러면 편하잖아요. 내가 비트코인으로 굳이 버는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건과 서비스, 재화를 공급하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는 옵션도 결제 옵션에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라면을 사러 내가 들어갔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자, 이 가게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주네. 근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면은 할인을 해주네. 5%, 10% 할인해 준다고 써놨어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옵션이죠. 물론 귀찮죠. 내가 비트코인 안 갖고 있고 그런 거 관심 없는데 그래도 한번 5에서 10% 할인받기 위해서
비트코인 거래소 앱을 깔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갑 앱을 깔아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골집이라면 매번 갈 때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트코인의 일상생활 결제 수단으로서의 대중화가 진행이 된다. 그렇게 점차 gradually 진행되다가 어떤 특정 임계점이 딱 터지면 suddenly 갑자기 비트코인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쓰는 일종의 기축통화, 아주 저변이 넓은 그런 화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임계점부터는 그냥 미친 듯이 내달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가치도 폭등하는 거고요. 자, 그 이론을 바탕으로 이 피터 시프가 얘기하는 거짓말을 지금 비난을 하는 겁니다. 피터 시프, 비트코인은 그냥 더 비싸게 팔 기회를 모색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다. 그러니까 다음 나한테 비트코인을 더 비싸게 살 바보들한테 팔기 위해서, 떠넘기기 위해서 사는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화폐로서도 교환 수단으로서도 부적합하다. 쓸 데가 없다. 사주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다. 근데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디벙킹하는 게 파커 루이스의 이론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gradually then suddenly 이론이죠. 자, 금은 일단 비트코인 얘기를 하기 전에 피터 시프는 금의 예찬론자잖아요. 근데 금은 어떤 한계가 있죠? 금이야말로 진짜 커피를 사거나 라면 사 먹는데 쓸 수 없어요. 그죠? 금괴를 가져가서 칼로 싹 자른 다음에 요만큼 드릴 테니까 저한테 라면 한 그릇 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금은 화폐로서 기능에 실패한 자산입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은 아주 훌륭하게 지켜내고 있지만, 잘 가지고 있지만, 전송으로서, 그리고 결제 수단으로서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는 것도 불가능하고, 단 뭐 몇 마일 밖에 있는, 몇 킬로 밖에 있는 옆마을로 보내는 것도 불가능하고, 금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가능해지고, 심지어 뭐 금괴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게다가 중간에 도둑질 당할 그런 우려도 있고, 뭐 다양한 아무튼 이런 피지컬리티라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기능이 실패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용화폐라는 게 나온 거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화폐. 즉, 포터빌리티가 없는, 이 이동의 가능성이 없는 금이라고 하는 화폐를 이동의 가능성을 부여한 게 바로 이 종이화폐, 신용화폐입니다. 근데 이 신용화폐 세상이 되자 지난 한 닉슨 쇼크 이후로 한 50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또는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로 보면 80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지금 이 종이돈의 세상이 너무 많은 부채를 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권력기구가 남발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화폐 발행을 남발하고 화폐 독점권을 이용해서 화폐 발행을 남발하다 보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화폐 가치가 똥값이 되고 계속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일반 시민들은 계속해서 구매력이 삭감당하고 인플레이션의 노예가 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겁니다.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고. 자, 이런 것들의 이 금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비트코인에 대한 무지함만 드러내고 있는 피터 시프. 정말 언제까지 그럴 건지. 정말 그분은 머리가 까말 때부터 금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정말 은과 금이 이렇게까지 가격이 오르는데 17년, 그분이 몇 년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10 몇 년, 20 몇 년 걸렸죠. 그러니까 은이 지금 정확하게 전고점까지 올라오는데 17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17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피터 시프는 17년 전부터 은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주장을 했으나 17년 동안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드디어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17년 만에. 그리고 그 사이에 이 피터 시프의 머리 색깔과 수염 색깔도 은색이 됐죠. 그래서 은 가격 오른다고 주구장창 노래를 17년 동안 부르다가 백발 노인이 됐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 없고, 우리는 비트코이너들의 미래를 바라보는 비트코이너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트윗도 비슷한데요. 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영상이에요. 라자트 소니가 공유한 영상에는 어떤 여성이 아주 멋진 파란색 박스에서 이 멋들어지게 금괴들을 쫙 쏟아낸 다음에 하나하나씩 세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금괴들 보면은 굉장히 멋있죠. 뭐 어떤 다 다르게 생겼어요. 증서도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 각인되어 있는 문구도 다 다른 것 같고요. 색깔도 조금씩 다른 것 같고, 아무튼 이 금괴의 진위성에 대한 우리가 의심을 해보자 라는 그런 트윗이 되겠습니다. 지금 2026년 1월 한 보고서에 따르면 겉은 금이지만 속은 무게가 비슷한 텅스텐으로 채워진 정교한 가짜 금괴가 드러나며 1조 달러 규모의 금 현물 시장 신뢰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사기가 또 판을 치겠죠. 어떻게 사기를 칠까요? 자, 금 사러 내가 딜러샵에 갔어요. 금 뭐 한 100온스 정도 내가 사고 싶어요. 큰 돈을 들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금괴 같아 보였던 그것들이 다 알고 보니까 속이 텅스텐이었다. 무게가 비슷하고 뭐 잘라보거나 먹어보거나 불태워보기 전에는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세계에서 진짜를 증명하는 건 진짜 비싸요. 금괴 하나를 확인하려면 전문가를 불러서 감정을 맡기거나 산성 용액에 담궈가지고 금도금이 벗겨지는지 안 벗겨지는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비싼 장비로 찍어봐야 돼요. 그 비싼 장비로 찍어보는 게 이제 뭐 약간 엑스레이 같은 건데 그 외의 방법은 이제 불에 태우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녹여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검증 비용과 절차가 들어가는 것은 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죠? 하지만 비트코인 지갑에서 지갑으로 조금 소액만 비트코인만 이동해봐도 바로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성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에 비트코인 넣어. 약간이라도 괜찮아. 뭐 100원어치라도 괜찮아. 넣어봐. 들어오면은 진짜인 겁니다. 안 들어오면은 가짜인 거죠.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거의 비용 없이 비트코인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과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혁신적인 자산이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엄청난 혁신이다. 인류 최초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저장과 이동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그런 자산이고 거기다 플러스 무결성 검증도 거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금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모두 돌파하고 있는 그런 속성을 지닌 게 비트코인입니다. 자, 세 번째 트윗은 은에 대한 겁니다. 제가 하도 금, 은 가격 올라가는 거에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는 비트코이너 분들이 많으셔서 아주 오늘은 금, 은 관련 트윗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트윗. 실물 투자의 배신입니다. 전 연준 트레이더 조세프 왕. 실물 은괴 1000온스를 팔러 갔다가 겪은 현실을 폭로를 했습니다. 시장 가격은 온스당 110달러를 찍었지만 딜러는 90달러라는 헐값을 불렀다고 합니다. 심지어 매입처마다 가격 차이가 20달러 넘게 나기도 했다고 하네요. 어제도 제가 비슷한 트윗 소개시켜드렸죠. 스토이크 트레이더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자, 마찬가지 내가 은괴가 있어서 그걸 팔러 딜러샵들에 다 다녀봤다. 근데 전부 30% 디스카운트 하더라. 왜 그래요? 은값이 이렇게 폭등할 때 이 가격에 은을 사면은 딜러샵들은 당연히 리스크에 노출되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고 내가 사자마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안 돼. 한 30%는 깎은 가격에 내가 사주겠어. 게다가 이 현물 은괴 이거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비용 많이 들어. IRS에 신고해야 되고 뭐 아무튼 은괴를 뭐 신고 안 하고 그러면 현금화 하는데도 당연히 블랙마켓을 이용해야 될 테니까 거기서 리스크도 발생하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이런 현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감안을 하면은 야, 20, 30%는 그냥 깎아줘야지. 이런 식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매수 가격 후려치고 매도 가격 높이는 방식으로 게다가 이런 딜러샵들이 또 지들끼리 담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담합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뉴욕 그 피프스 애비뉴 옆에 보면은 이 중동에서 오신 금, 은, 귀금속 상인들이 쭉 이렇게 거기는 다 그러니까 그런 금, 은빵입니다. 우리나라 종로 2가 같이 이 뉴욕 그 맨하탄의 피프스 애비뉴 명품 거리죠. 그 옆에 있는 거리가 다 그런 귀금속 거리인데 다 중동 상인들이 와서 이제 금, 은, 귀금속 뭐 명품 시계 금장시계죠. 금장시계 같은 거 팔고 이런 아주 전통적인 뉴욕의 아주 오래된 그런 금은 거리가 있습니다. 귀금속 거리가 있어요. 거기서도 지금 담합 문제가 터져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얼마 전에. 정직한 상인들은 그냥 시가대로 금을 사고 팔고 하는데 이 담합한 나쁜 상인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후려치는 거죠, 가격을. 그래가지고 이 싸게 금 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들 유인한 다음에 가짜 금을 팔거나 아니면은 정교한 모조품을 팔거나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그게 덜미가 잡혀가지고 붙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아무튼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한 금과 은 같은 것들. 가격이 물론 지금은 그 AI 관련된 어떤 수요 폭증과 그 다음에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폭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데 이것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겁니다. 결국 지금 페이퍼 골드나 페이퍼 실버가 거래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글쎄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이런 ETF나 선물 옵션 시장에서 거품이 빠질 때쯤 한번 정체기가 올 거고 그리고 금과 은은 계속해서 또 발행량이 늘어나거든요. 지금은 이제 일시적인 수요 폭증에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건데 공급은 반드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제 탄력적 재화들은 금보다는 은이 훨씬 더 탄력적이죠. 그리고 금은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더 탄력적입니다. 생산량을 늘리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계속해서 금과 은을 채굴하는데 비용 투자도 막대하게 들어갈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더 많이 채굴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공급은 다시 따라올 겁니다. 그럴 때 가격이 정체가 오고 거품이 쌓였다면 거품이 무너지면서 폭락하는 시기도 오겠죠. 그럴 때 비트코인이 크게 반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번째 트윗은 닐 제이컵스의 트윗인데요. 2026년 팟캐스트 클립. 게스트가 여전히 비트코인은 국가급 에너지를 낭비하며 내재 가치가 없는 포켓몬 카드보다 못한 도박판이다 라며
2017년식의 낡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는 비트코인이 전 세계 전력의 0.8%만 사용한다. 그마저도 50% 이상이 버려지는 친환경 에너지를 쓴대요. 근데 여전히 비트코인은 지구 공기를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낡은 그런 내러티브에 갇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전기를 쓰지 말고 살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집안에서 쓰는 가전제품들도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거든요. 24시간 켜놓잖아요. 냉장고 같은 것들은. 전기 콘센트 꽂아놓고. 그러면 은행들은 어떤가요? 은행들은 저렇게 많은 지점과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쓰는 전기는 정말 다 유용한가? 요즘 누가 은행 가서 일 처리를 합니까? 다 모바일로 하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이제 퀘스천이 될 수 있는 거죠. 금 최강에 들어가는 전기는 어떨까요? 금을 그렇게 많이 캐내는 게 정말 인류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지구 환경에는 도움이 될까요? 땅을 막 들이다 파내는데, 그리고 그 금을 재련하고 가공하는데도 엄청난 CO2가 발생하고 전기도 엄청나게 잡아먹을 텐데.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이름, 참, 그러니까 가면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 다 그냥 원시 시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거 다 버리고, 그냥 옛날 우가우가 하던 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이제부터 불이나 떼고 체렵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수렵이나 하면서. 근데 그런 거는 아니면서 되게 이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비트코인에만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건데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의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비트코인 시총이 1.8조 달러를 지금 넘고 레이어 2가 상용화되어서 비트코인으로 실제 일상생활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늘어나고 있고, 게다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나 뭐 튀르키예나 아르헨티나 같이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허덕이거나 아니면 독재자의 억압에 시달리는 세상에서는 비트코인이 이 금융 억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되고 정말 귀중한 자산으로서 이 말하자면은 라이프 보트죠. 그런 데서는 투자 자산이 아니에요. 그런 데서는 구명보트예요. 구명보트. 그렇게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뭐 네팔에서 얼마 전에 시위 터졌을 때도 거기서도 비트코인이 정부가 몰락하고 화폐 가치가 폭락했을 때 유일한 이 가치 여장 수단으로서 또는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었다라는 게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가치를 단지 그냥 캐캐 묵은 그런 전기를 너무 낭비한다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필요 없는 데에다가 전기를 쓴다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주류 미디어의 인식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대중이 크게 오해하고 있을 때가 우리에게는 비대칭적 기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트럼프의 4억 달러 수익, 그 불편한 진실인데요. 트럼프 기업이 있죠. 트럼프 미디어 코퍼 INC인가요? 아마 그 아들들이 지금 뭐 이사진으로 들어가 있고 뭐 그런 회사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익이 14억 달러라고 하네요. 2025년 수익인 것 같죠? 근데 그중 4억 달러 이상이 트럼프와 멜라니아 밈코인 발행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밈코인 발행 아마 최고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코인과 멜라니아 코인 모두 발행하자마자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서 그 시세 차익을 먹었으면 아마 4억 달러 가까이 먹었을 거다. 이런 추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산일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그때 다 팔아서 엑싯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사실 이 트럼프와 멜라니아 코인 백서를 보면 이 베스팅 기간이라고 해서 내부자들이 코인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인가 6개월에 한 번씩 조금씩 물량을 팔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부자 물량은 그렇게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정리를 한다. 안 그러면은 이제 러그풀이죠. 그냥 한 번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 다 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베스팅 기간을 정해놨던데 뭐 모릅니다. 그거를 지켰는지 뭐 어쨌는지는. 하지만 이 알렉스 글래드스틴이 지금 공유한 이 페이퍼 신문 기사 내용에 따르면 아마 이 4억 달러를 러그풀을 통해서 다 챙겼을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도가 나간 거고, 그렇게 됐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신문을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겠죠.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아들들이 회사 세우고 그다음에 암호화폐 정책으로 육성한다고 하면서 코인 가격을 띄우고 자기가 직접 코인을 발행해서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고 러그풀까지 가격이 지금 90% 이상 폭락했으니까 두 코인 모두. 그래서 개미들만 고열을 빨리고 좀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대중은 비트코인과 잡코인을 구분을 하지를 못해요. 트럼프 밈코인과 멜라니아 밈코인이 이런 러그풀에 사용됐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비트코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립니다.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죠. 아직 대중들은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인지까지 같이 안 좋아지는 그런 아주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인의 행보, 트럼프 대통령 물론 이제 비트코인 육성해주고 그 전력적 자산화해주고 그런 거는 굉장히 좋으나 반면에 또 이렇게 알트코인을 활용한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비난을 또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의 상승 재료임에 맞으나 필수 불가결한 존재는 아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가 있든 없든 간다. 이게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어제 비트코인 1.05% 어제 대비해서 1.05% 올라서 89,000달러대, 지금 9만 달러대를 다시 넘보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주가는 161달러로 0.62% 소폭 반등했고요. 21은 8.50달러까지 올라서 어제 대비 4.29%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밤 FOMC 회의 결과가 나오죠.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새벽에 열릴 예정이고 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파월 의장이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 어떤 힌트를 줄지 관망하는 분위기. 그래서 비트코인이 불확실성은 거쳤다. 어차피 동결이다. 그리고 아마 파월 의장은 퇴임할 때까지는 기준금리 안 내릴 것 같다라고 하는 지금 인식이 크게 번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됐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한편 일본에서는 이르면 2028년 암호화폐 ETF가 상장될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금융청은 ETF 운용자산 목록에 암호화폐를 추가할 계획이고 노무라 홀딩스와 SBI 홀딩스 등이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드디어 일본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ETF도 다 나오겠죠? 미국 시장처럼. 그래서 지금 국채 시장이 굉장히 그 빨간불을 켜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국채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을 좀 잡아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빨리 암호화폐를 합법화해서 증시에 올려서 여기에 좀 일본 내 그 자금을 가둬두자라고 하는 저는 그 움직임이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호재로 해석이 됩니다. 자, 알트코인 시장 큰 움직임 없이 제한적인 등락을 보였습니다. 이더리움은 1.7% 상승했고요. 솔라나, 도지코인 등도 모두 소폭 상승했네요. 반면 리플은 약보 압세, 밈코인 트럼프는 0.5% 하락했습니다. 밈코인 트럼프는 이미 고점 대비 90% 이상 폭락한 상태예요. 도저히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그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참 안타깝고요. 뉴욕 증시 S&P 500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와우. 전일 대비 0.4% 상승하면서 6,979로 마감. 사상 최고치 경신입니다. 기술주가 5일 연속 상승세 이어갔고요. 이제 역사적인 7,000선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S&P 500은 이제 7,000선 돌파, 코스피는 5,000선 돌파, 금값은 5,000불 돌파, 은은 100불 돌파, 전부 다 신고까지 경신하고 있네요. 나스닥 역시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0.9% 상승. 반면 다우존스 지수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실적 발표 때문에 하락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2027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율을 사실상 동결하겠다고 제안하면서 헬스케어 주식 전반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 내일 장마 가무에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거물급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서요. 이런 실적 발표 때문에 또 증시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빨리 안도감에 빠졌다. 빅테크 실적과 연준 회의에 대한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은 점은 경계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채금리, 장단기 금리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장기물인 10년물 금리는 소폭 상승했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제금리가 혼조세를 보인 거죠. 자, 시장이 이제 내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향후 금리 인하 재개 시점에 대한 힌트뿐만 아니라 최근 화두가 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어떤 답변을 하나 이것에 대해서 국채 시장이 또 출렁출렁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정부 자금 지원 중단 위협이 그러니까 연방정부 셧다운 위협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유예 기간이 거의 끝나가죠. 그래서 정책 결정에 필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참 불확실성 첩첩산중입니다. 불확실성이 첩첩첩첩 겹겹겹겹 쌓여갈 때마다 계속해서 금, 은 그리고 일부 이제 증시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올라갈 것 같은 그런 AI 관련 수혜주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코스피 AI 수혜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이 중후장대 산업들 반도체 완전 떡상 지금 수혜를 제대로 탔죠. 거기에 아직도 인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비트코인까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드 에셋을 지녀야 된다. 증시 투자 좋지만 하드 에셋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지지 더 이상 줄어들진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금, 은, 부동산, 비트코인 이런 하드 에셋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세상입니다. 증시도 일부 그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아무튼 가격을 좀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움직임이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서민들의 삶을 결국 팍팍하게 만드는 주요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집값은 잡아야 된다. 거주용 집값은 잡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인식이 지금 다 번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산 대책 또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계속해서 아무튼 이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세금이든지 아니면은 뭐 각종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좀 불편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고, 그런다고 가격이 잡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가격은 그러면 더 올라갈 거예요. 다만 굉장히 골치 아프고 피곤한 상황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부동산의 이제 좀 문제죠. 그래서 하드 에셋으로서 금과 은이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금 가격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숨고르기를 좀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장은 0.3% 하락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금 현물 가격은 5,165달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인상 15%에서 25% 한다, 이런 위협을 한 것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 하나가 추가됐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미 외교를 그래도 반미 국가들보다는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5%로 관세 인상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친미 국가, 미국과의 혈맹, 뭐 이런 어떤 인식이 전 세계에서, 다른 세계에서 봤을 때는 있을 텐데, 한국을 관세로 두드려 팬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타겟은 누군가? 어디까? 뭐 이런 이제 인식으로 계속해서 번지는 거고, 이 관세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불안감으로 번져서 결국 국채나 뭐 아니면은 이제 주식 중에서도 일부 그런 잘 가는 AI 관련주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관심에서 멀어지고 금과 은 같은 하드 에셋으로 계속해서 관심이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최근 동유럽에서의 외교적 노력, 뚜렷한 긴장 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계속해서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매력을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물결은 다 비트코인으로 넘어올 물결이기 때문에 다 비트코인의 호재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금값 상승 재료는 모두 비트코인 가격 폭등의 선행 지표입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비트러너님들 미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게시판이 뜸한데 게시판 좀 자주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동행은 어떠셨나요 해서 공감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텅스텐으로 만들 수 있는 금괴나 팔리지 않는 은괴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검증된 진짜 돈을 쥐고 있는 우리 비트러너님들 공감 버튼 꾹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오늘 5번째 인사이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수익에 대한 비판을 다뤘는데요. 비트코인 지지하는 것은 좋지만 무분별한 잡코인 발행은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죠. 여러분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비트코인과 나머지 코인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만약 나만의 설명 필살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밈 보시죠. 오늘은 오랜만에 한글 밈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 신고가, 코스피도 신고가, 금도 신고가, 은도 신고가. 근데 코인장만 연일 조정이다. 이 영화 악마를 보았던 것 같죠?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장면, 이병헌 배우가 모든 복수를 끝내고 아주 허탈한 표정을 지으면서 걸어가다가 이렇게 밑에 장면에서는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가는데 왜 너만 못 가니? 라는 이 제목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근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남들 다 갈 때 혼자만 안 가는 소외감, 참기 힘든 거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자산들이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하면서 고점을 높여갈 때 비트코인은 오히려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는 거. 2020년부터 2025년까지는 비트코인이 완전히 아웃퍼폼하는 시기였고요. 그렇게 긴 시간 아웃퍼폼 했으니 2025년, 2026년 현재까지 1년 좀 넘는 기간은 다른 자산들보다 조금 못 가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러우 전쟁 터지기 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막대하게 풀린 재정 적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막대하게 풀린 이 유동성과, 그리고 이 러우 전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 지정학적인 위기, 이 모든 것들의 트렌드 속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큰 아웃퍼폼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 흐름이 아직 끊긴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그럼 무너졌겠죠. 그 흐름이 끊겼다면은.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9만 달러 선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다는 거는 이 트렌드가 끊기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결국 잠시 쉬어가기를 멈춘 비트코인이 다시 날개를 달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 진짜 큰 거 오고 있구나 하면서 웃어 넘기는 여유를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